그러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HA 프록시 부분인 거야. HA 프록시.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프록시라는 아이도 배웠고, 그 다음에 리버스 프록시도 배운 거지. 리버스 프록시. 됐지? 자, 이 프록시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전달할 때 바로 이 사이에 프록시 서버가 붙는다라는 개념인 거지. 그지? 그래서 이거를 뭐 우리 배웠을 때 MITM 뭐 이런 식으로 배웠었단 말이야. 그지? 그리고 이때 포인트는 클라이언트는 중간에 프록시 서버가 있는지 모르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대신 해준다 이런 개념만 가져갔었던 거야. 자, 그에 비해서 리버스 프록시로 다시 들어오게 되면 일단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 자, 얘가 우리 그대로 하자면 엔진X에게 요청을 할 건데, 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자신이 도달해야 되는 위치가 이 엔진X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이 엔진X에 도달하는 게 애초에 목표인 거야. 됐니?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엔진엑스에 잘 도착했는데 엔진엑스가 사실은 자신이 소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서버지. 다른 어떠한 서버가 있을 거야. 그 서버에게 질의하고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아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이건 거야. 리버스 프록시의 특징은 얘가 서버고 클라이언트는 이런 서버의 존재를 몰라. 클라이언트가 모르는 존재인 거야. 이해됐니? 다시 프록시라고 얘기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도착하려고 하는 애는 얘였던 거야. 그지? 그거를 뭐 대신해 준다라는 느낌이었던 거고, 그에 비해서 리버스 프록시의 특징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도착하려고 하는 위치는 얘인 거야. 됐어? 그래서 서버가 또 다른 서버에게 질의하고 그 내용을 받아서 클라이언트에게 돌려주는 것. 됐니? 이것을 리버스 프록시라고 한다. 그러면 중간에다가 클라이언트 사이에다가 프록시 서버 넣어도 되겠네? 가능한 거지. 그렇게 되면 프록시 기술도 사용되고 리버스 프록시 기술도 같이 사용되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제 또 봅시다. 현재 우리 준비물이 있는데 로키가 있지. 로키 9이 있고, 자, 이 친구는 17160에 21이야. 내 거 기준이야. 본인들 걸로 맞춰야겠지. 그 다음 우분투는 지금 172에 16에 0에 23번을 쓰고 있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됐니? 자, 이게 이제 호스트가 좀 더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당장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당장 칼리를 써도 되기는 하는데 그냥 일단 뭐 요거 기준으로 먼저 얘기하고, 그래, 칼리까지 붙이자. 좋아. 칼리도 써봅시다. 클라이언트로 칼리도 써볼게. 그러면 칼리 또 켜줘야지. 칼리야 어딨니? 라고 했을 때 칼리가 얘가 아닌데, 잠깐만, 나는 칼리를 다른 서버에서 돌리고 있었구나. 잠깐만. 좋아. 칼리는 지금 172에 16에 0에 30번이야. 본인들 거 기준으로 하는 거야.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바로 이 친구 로키에다가 HA 프록시라고 하는 애를 설치할 거고, 그래 놓고 우분투 얘를 지금 서버 1 노드가 되겠지, 그지? 노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할 건데 이때 얘가 노드 1, 그 다음에 얘는 그래,
이름을 그대로 쓸게. 얘를 노드 1이라고 할 거고 얘는 노드 2라고 해서 우리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거지. 자, 동작 원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그림판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여기에 사용자,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얘가 이제 HA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세스가 되겠지. HA 프록시가 있는데, 자, 여기 잘 들어. 오류 많은 이유가 바로 이거야. 이 친구는 엔진X를 대신하는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HA 프록시 서버 설치할 때 제일 큰 실수하는 게 항상 그건 거야. 엔진X를 대체하는데 불구하고 엔진X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HA 프록시를 같이 돌리려고 그래. 그러면 포트 충돌하겠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첫 번째 HA 프록시 서버에서는 WAS를 꺼줘야 된다. 됐니? WAS를 꺼줄 거야.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얘가 WAS인 줄 알겠지. 그치? 그러나 사실은 얘는 리버스 프록시를 동작시켜주는 애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이 뒤에다가 우리는 이제 우분투하고 칼리를 넣을 거거든. 그래서 얘를 하나를 노드 1 그리고 여기를 노드 2라고 해서 정의해 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얘가 와스인 줄 알고 접근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속하는 애는 바로 얘 또는 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얘를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왔을 때 원래는 얘네들을 이렇게만 써도 되긴 하는데 우리 그래도 이제 좀 그래도 배웠잖아. 그래서 DNS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 자, 이 친구는 www.0.com이라고 해서 사용할 거고, 자, 이 친구들은 이제 node1.0.com이라고 해서 작성할 거고, 자, 이 친구는 node2.0.com이라고 해서 만들 거다라는 거야. 도메인 이름 이해됐니? 도메인 이름. 자, 이렇게까지 만들 거니까 그럼 이제 첫 번째 작업 1번 작업 DNS를 설정하자. 이해됐니? 자, 지금 다들 로키에 DNS 들어가 있지? 그지? 그래서 로키에 일단 들어와서 보게 되면 시스템 컨트롤 스테이터스 네임드라고 해서 보게 되면 우리 로키 서버에서는 지금 DNS 서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VIM ETC의 네임드에 잠깐만, 뭐라고 만든 거야 이거? 바에 네임드지. 공점컴 맞네. VIM 공점컴.존에 들어가서 자, 들어온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가 www가 없네. 등록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www in a에 172.16.0.21이고 노드 1의 탭에 in의 a에 172에 16에 0에 23 노드 2에는 in a에 172에 16에 0에 30번 이런 식으로 걸어주면 되겠네. 참 쉽지? 됐어. 그래서 DNS에 이렇게 값을 추가해줬다. 자, 이제 또 보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 와스의 동작 상태를 테스트해 봐야겠지. 동작 상태 확인. 자, 그런데 이 동작 상태를
클라이언트가 하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아닌 엔진엑스, 지금 우리 와스로 쓰고 있던 로키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가봅시다. 로키로 와서, 자, 일단 리졸브 파일을 수정해 줄 거야. 리졸브 파일을 수정해 주고, 어차피 지금 로키9에 DNS 서버가 있으니까 리졸브에 등록하는 IP를 자기 자신의 IP 쓰면 되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등록해 주고, 그 다음 여기에서 컬 172.160-에23 때려주고, 그 다음 30번도 이렇게 해서 날려줬을 때, 칼리에는 웹서버가 없나봐. 자, 긴급하게 칼리에다가도 웹서버를 설치해라. 꺼져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응? 꺼져 있나? 네. 아파트구나. 켜줘야 돼요. 왜 내 거 안 켜줬어? 왜 나 안 해줘? 자연스럽게 접속해서 내 거 IP도 아는데,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웹서버 켜줄 수도 있잖아. 왜 나한테 왜 그래? 저희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아, 아닙니다. 아파치2냐 얘는? 예. 응, 꺼져 있네. 자, 켜줬어 이제 칼리도. 켰으니까 돌아가겠지. 잘 돌아가네.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야. 로키9에서 그치? etc의 resolve.config 파일에 와서 여기에 자신의 IP 주소로 변경한 거고, 그 다음 컬 날려서 아니지,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IP로 하면 안되지. node1.0.com 그 다음에 컬 node2.0.com으로 해야지. 나도 실수했네. 이렇게 컬 명령을 둘 다 날려주게 되면 이렇게 정상 동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됐지? 왜냐면 그 HA 프록시 서버에서 클라이언트에 접속하는 방법을 도메인 주소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HA 프록시인 로키9에서 이 작업을 테스트한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이제 진짜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3번 작업 들어갑니다. 바로 넘어갈 때, HA 프록시를 설치하자. 이거 설치하는데 지금 3일 걸린 거야. 기가 막히지. dnf-y 인스톨 하고 HA 프록시라고 써주면 된다. 잠깐만, 리졸브 파일 방금 바꿨지. 이런. 설치부터 미리 할걸. 자, 수정하고 하면 설치 잘 되지? 자, 여기까지 설치가 완료된 것을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네 번째 HA 프록시는, 자, 얘는 웹서버, 와스라고 할게. 와스는 아니지만, 그지? 와스를 대신한다라는 거잖아. 됐어? 그래서 결론, 현재 동작 중인 와스와 포트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됐니? 그래서 와스를 설치한 이 순간 우리는 시스템 컨트롤 스톱
아파치,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지. 우리 지금 엔진엑스도 있지. 자, 요 두 개의 친구를 모두 꺼주자. 지금 일단 그냥 스톱으로 껐어. 됐어. 자, 이렇게 다 꺼준 다음에 HA 프록시를 서비스를 활성화 시키자 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시스템 컨트롤 스타트, 그 다음에 HA 프록시라고 써주면 된다. 자, 스테이터스 해서 잘 동작 중인지 확인해 봅시다. 액티브 확인하면 된다.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조금 기다려 주려고 그랬는데 지웅이가 빨리 하래. 자, 5번 HA 프록시를 설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설정하려면 얘에 대한 위치를 먼저 알아야겠지, 그치? 자, 위치 찾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웅아? 그래. 야, 그래 같은 소리 하고 있어. ETC의 ETC의 서비스 이름, 어이? HA 프록시. 그래, 대충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없을 때 뭐 던지든지 뭐든지 해야지. 맞습니다. 자, 역시 우리의 예상을 깨지 않고 지웅이는 엉망이었다라는 것까지. 자, 들어왔더니 HA proxy.cfg 네. 찾았니? 네. 얘가 설정 파일인 거지. 네. 자, 그러면 이 친구를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다 쫓아왔어. 싸고 붙이고 엔터. 자, 이렇게 들어와서 봤더니 설정 파일들이 이렇게 들어있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중요한 친구를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부터 봐야겠네. 프론트엔드에 원래 HTTP로 걸쳐 있는데, 어이씨, 어디 갔지? 찾을 수가 없네. 야, 원래 기본값이 있거든, 이게. 따로 찾을 수가 없으니 직접 만들어 줘야겠네. 원래 여기 프론트엔드 메인이라고 되어 있는 이 친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수정 작업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새로 하나 여기다 만들어 보도록 하자. 자, 여기 지금 줄 번호 보게 되면 74번째 줄이거든. 74번째 줄 보여? 자, 여기에다가 좀 만들어 볼게. 프론트 엔드 위에 있는 거 똑같이 들어갔어. 프론트 엔드에 http in이라고 해서 하나를 걸어줄 거야. 그 다음에 스페이스 4칸 치면 이렇게 바인드 쪽하고 해서 라인이 맞을 거야. 여기에 있는 메인이나 http in이라고 하는 애는 내가 걸어준 이름인 거야. 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 위에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포트 5000번에 매핑을 시켜주고, 포트 5000번인 상태에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고 URL 스태틱 해갖고 패스 값이 요런 패스 값 -i로 해서 경로 값 정의돼 있지. 우리가 이미 리버스 프록시를 수업하고 왔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개념은 좀 잡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경로에 JPG, GIF, PNG, CSS, JS와 같은 이런 확장자로 끝나는 그런 경로가 들어온다면 얘를 디폴트 백엔드 앱이라고 하는 app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백엔드 쪽으로 전달시키겠다라는 정의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WAS를 대신하기 위해서 80번 포트에 매핑하는 건데, 이거를 특정 서비스나 특정 상황에 맞춰서 시스템 자체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또는 다른 시스템에서 걸쳐서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을 더 할 수 있다. 근데 우린 지금 가장 기본적인 디폴트 기능만 쓰는 거야.
그래서 바인드 그 다음에 아스타리스크 콜론에 80이라고 쓰게 되면 얘는 80번 포트로 들어오는 케이스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지. 그치? 자, 엔터 치고 다시 줄을 걸어주게 되면 자, 디폴트 언더바 백엔드 언더바 서버즈라고 걸어주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는 기본 서버를 정의할 거야. 기본 서버를 잠깐만. 내가 이거를 쓰다 보니까 백엔드가 반복되다 보니까 이렇게 백엔드가 2번 반복해. 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디폴트 백엔드. 그래서 기본 서버를 정의할 거고 그 서버의 목록의 이름은 백엔드 서버즈라는 이름을 사용하겠다라고 정의한 거야. 됐어? 지금 우리는 프론트엔드 부분을 지금 정의할 거고 프론트엔드는 서버에 들어오는 요청 부분을 컨트롤하는 친구가 프론트엔드 부분일 것이고 백엔드 부분은 리버스 프록시가 실제로 동작하는 부분을 백엔드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기본 동작 자체를 우리는 이렇게 걸어준 거고 그 다음 다시 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옵션 자, 옵션을 포워드 4 이렇게 쓰게 된다. 오타 조심해. 자, 얘는 뭐냐면 포워드 4는 그냥 전달해라. 자, 우리 프록시 패스 했던 거 기억나니? 프록시 패스? 기억나지? 자, 그저께 배웠어. 그래서 프록시 패스 한 것처럼 포워드 4 해라. 전달해. 그러면 어디다가 전달하라고 지금 정의한 바가 없지. 근데 바로 윗줄에 디폴트 백엔드로 이미 정의해놨지. 백엔드 서버즈. 즉 HA 프록시가 동작하는 때 80번 포트로 어떠한 요청 정보가 들어온다면 그 들어온 정보를 전달할 거야. 누구한테? 백엔드 서버즈라고 하는 목록에 존재하는 서버들에게 전달하겠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러면 또 내려가서 지금 바로 이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백엔드 서버즈라고 하는 백엔드 리스트가 있어야겠지, 그지? 그래서 조금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백엔드 앱이라고 해서 그냥 기본값으로 만들어져 있는 친구가 있어. 자, 이 밑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백엔드 그 다음에 백엔드 서버즈라고 해서 항목을 만들어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스페이스 4번 쳐주고 스페이스 4번을 쳐주고 이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 보자. 자, 밸런스의 라운드 로빈이래. 이거 무슨 말이야 지금? 응? 얘네들을 순차적으로 호출할 건데 그 호출하는 동작 알고리즘이 라운드 로빈 방식이다. 그래서 하나씩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지. 물론 얘도 기본값은 이거고 얘도 가중치를 주는 옵션들도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냥 디폴트만 가도록 하겠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서버 리스트들을 작성해 줘야 되는데 자, 서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 대한 키워드 키워드 이름 하나 걸어줄 건데 그냥 우분투니까 그냥 U라고 하나 걸어줄게. 그래 놓고 IP 대신에 여기를 node1.0.com 이라고 걸어줄 거고 그 다음에 포트 번호 변화는 없지만 우리 그냥 기본 800번 포트 지금 사용하고 있지. 됐어? 이거 이용하면 포트 포워드도 가능하다. 외부에서 80으로 들어왔으나 내가 전달하는 포트 번호를 다른 포트로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지금 우리 기본값이니까 80으로 넣어줄 거고 여기다가 체크 그 다음 다시 서버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칼리 그 다음에 node2에 0.com 그리고 80 그 다음에 체크. 자, 이때 이 체크 옵션 우리가 그 엔진X 가지고도 나 작업 다 했는데
HA 프록시를 꼭 써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 자, 이 친구는 리버스 프록시의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준 친구인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뒤에 있는 이 체크 옵션은 이 HA 프록시 서버가 얘를 계속 체크하는 거야.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 체크를 하다가 체크를 했는데 얘가 통신이 안 돼. 그러면 여기 항목에는 존재하지만 실제 라운드 로빈 리스트에서는 제거한다. 이해됐어?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리버스 프록시를 이용한 경우에는 서버를 여러 대 붙여놨을 때 그 서버의 상태에 따라서 페이지 납파운드 뜨고 에러도 났었잖아. 그지? 왜냐면 걔는 그냥 리스트가 항목이 있고 그 항목을 무조건 돌려주는 거니까. 그에 비하여 이 친구는 해당하는 서버들을 자기가 점검을 평소에 하고 있다가 그래서 정상적인 애만 반환시켜준다라는 특징을 갖는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됐지? 자, 저장 종료해 주시고 시스템 컨트롤. 자, 봅시다. VMETC 리졸브 점 들어와서 자, 조금 전에 HA 프록시를 설치하기 위해서 8881로 바꿨었는데 이제 다시 17216-0-21 자신의 DNS 주소로 바꿔주고 바꾼 상태에서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HA 프록시라고 입력해주면 잘 동작을 하게 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세팅 테스트 완료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실제 동작이 됐으니까 6번 다음 동작입니다. 지금 그 우분투나 우분투 그리고 지금 칼리가 동작 중인데 얘네들이 와스로 동작 중인 거잖아. 그지?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현재 로키 서버에 로키9 서버에 접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맞지? 실제로는 우분투나 칼리 서버에 접속 중인 거야.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우분투부터 확인해 보자. 우분투 확인. 자, 어떻게 하냐면 우분투에 와서 cd 바에 와서 cd 로그 cd 아파치지. 자, 아파치2 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로그 파일들이 있잖아. 그지? 다들 이해하고 있지? 자, 그러면 tail -f에 액세스 로그라고 해서 얘를 켜주면 실시간으로 동작하는 정보값이 이렇게 뜰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확인해 보자고. 이때 잠깐만, 내 거에서 확인을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하면 그렇지. 혹시 다 하라고 했으나 내 거는 안 했다라는 거. 잠깐만, 나 DNS 좀 바꿔볼게.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뜨고 있어. 내 거를 안 했어. 172.16.0-21 그러면 www.공점.com 다시 들어가 봅니다. 응? 아씨, 나 이것도 걸어놨나봐 여기다. 맞나? 이것 뜨면 안 되는데. 자, 일단은 바뀌지. 그지? 자, 어쨌든 한 번은 우분투, 한 번은 지금 칼리에 접속한다라는 개념인 거지. 자, 그러면 이때 동작 중에 얘 로그를 보자라는 거야. 자, 접속 로그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있어. 자, 우분투에서 tail -f 그래서 var의 로그에 아파치2에 와서 access 로그를 확인해 본 결과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이 얘기는 뭐냐면 칼리에 가서도 접속을 해보면 지금 보이는 결과하고 똑같이 나올 거야. 자, 여기서 뭐가 문제인 걸까? 뭐가 문제인 거야? 어? 화면을 봐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그렇지. 현재 지금 접속한 내 컴퓨터의 IP는 172.168의 6이거든? 근데 지금 로그에 뜨는 건 지금 어떻게 떠 있어? 로키 서버가 접속하고 있어요. 그렇지. 로키의 HA 프록시가 접속했다고 알고 있지. 맞는 말인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이제 와스에서는 이 와스가 동작하게 되는데 실제 접속한 사용자의 IP가 아니라 HA 프록시의 정보값이 뜨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 웹해킹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특정 IP에서 자, 우리 스캔 같은 거 생각해 보면 특정한 IP에서 웹서버에게 막 정보들이 들어와. 그래서 아, 얘가 나한테 해킹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찾아낼 수 있단 말이지. 그런데 똑같은 룰을 걸어 놓더라도 지금 이제 우분투나 칼리와 같은 이 와스 쪽에다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동일 패턴이 여러 개가 들어와? 이건 도스나 스캔이다라고 우리 여태까지 판단했었잖아. 같은 룰을 적용하게 되면 와스는 자신이 해킹당한다고 생각할 거야. 왜? 모든 사용자가 전부 같은 IP로 들어오니까.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로그 분석을 제대로 하려면 여기에 로그 값에 뭐가 찍혀야 되는 걸까? 실제 동작하는, 실제로 요청했던 그 호스트의 IP를 기록해 줘야겠지. 됐어? 자, 그러면 로그 값에다가 실제 접속한 호스트의 IP를 남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게 우리의 문제인 거야. 자, 여기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냐면 XFF라고 하는 애를 배워야 된다. XFF. 자, 이 XFF는 이렇게 정리해. X-FF라고도 쓰거든. 물론 여기에서 하나 더 이렇게 걸어도 괜찮은 거야. 자, 여기 앞에 있는 이 X는 뭘 의미하느냐? 확장 헤더를 의미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HTTP 그러니까 그 웹 패킷을 봤을 때 앞에 X 하이픈 이렇게 들어가면 X 헤더라고 불러 이런 애들을. 그래서 이 X는 익스텐션 추가되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 됐지? 다음 이 두 번째에 있는 F는 바로 이거야. forwarded. 그 다음에 뒤에 있는 F는 포가 된다. 됐어. 그럼 아까 우리 forward 4 기억나? 옵션에 forward 4라고 썼었잖아. 자, 이게 뭐냐면 X forward 4라고 하는 애를 보면 확장해던데 얘는 패킷을 전달한 대상의 IP 주소를 기억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즉 뭐야 이거? 클라이언트. 처음에 요청하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정보인 로키의 IP가 아니라 윈도우의 IP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정보값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자, 이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 너희들 그 보안 관제 쪽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 거야. 분석하려면 필수적으로 써야겠지. 이거 없으면 분석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자, 여기다가 링크 하나 걸었어. 블로그가 있는데 이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있었어. 치사하게 없앴네. 엑스포드 4. 슬프네. 자, 괜찮아. 이거는 이제 참고 링크인데 지울게. 자,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걸 내가 따놓은 게 있거든. 자, 로그 포맷. 그래서 기본 로그 포맷은 %h로 리모트 액세스 어드레스를 사용하므로 다음과 같이 %exported for라는 옵션으로 줘야 된다라는 건데
이 %h라는 것은 현재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를 의미해. 호스트. 그래서 지금 %h로 되어 있기 때문에 로키 서버의 IP가 남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그 옵션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바꿔주면 그때부터는 이거 i까지 포함이다. 요걸로 바꿔주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제 요청한 그 서버의 IP 주소가 남는다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타겟은 지금 이제 우분투야. 우분투 서버로 가봅시다. 자, 우분투로 와서 이 친구 MTC의 아파치 2에 와서 아파치 2 컨피그를 잠깐 열어볼게.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 잠깐만 보면은 로그가 요쯤에 있을 낀데, 있을만도 한데, 여기 있다. 자, 찾아냈어. 자, 다시 알려줄게. 그러면 우분투에 vim etc의 아파치 2에 아파치 2.conf 파일인 거지. 그래서 이 파일을 열게 되면 여기에 들어온다는 얘기인 거야. 자, 여기에 들어와서 보게 되면 로그 포맷들이 남아있게 되는데, 자, 이때 정보 값을 보게 되면 로그 포맷에 %h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 보이니? 됐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h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보 값들이 저 기존 값으로 안 뜨고 정보 값이 이제 달라졌었던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 -h 대신에 조금 전에 봤던 그 문자열로 변경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누가 불려올지는 모르겠는데 가장 그냥 기본적인 애부터 한번 수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얘를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수정으로 여기에 주석을 하나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다시 그대로 복사를 붙여. 됐지? 복사를 붙인 다음에 다시 직접 쓰지 마. 복사해 항상. 자, 얘를 복사해서 다시 데리고 와서 %h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느낌 이해됐니? 그렇지. 자, 뭐 얘뿐만 아니라 지금 보게 되면 얘도 있고 이 위에도 있고 위에도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가장 기본 정보가 여기 커먼이거든. 그래서 그냥 일단 커먼 거를 먼저 한번 이렇게 걸어주자라는 거야. 자, 이렇게 수정해주고 저장한 다음에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아파치 2를 해서 정책을 다시 바꿔줘야겠지? 얘가 바뀐 뒤 다시 로그 파일을 열어보게 되면 로그 파일을 이렇게 열어놓고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브라우저 상에서 얘가 아니네, 이렇게 띄워 놓은 상태에서 브라우저 다시 오고 여기서 F5를 누르면, 야, 왜 안 바뀌어? 얘가 아니었어. 에라이 씨. 자, 얘 아니야. 딴 친구 또 수정해 봅시다. 불편하구만. 그냥 다 할게 한꺼번에. 한꺼번에 하자 그냥. 자, 이 친구 데려와서 붙이고, 얘는 이거 붙이고. 누가 적용되는지를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어서. 됐다. 바꿨더니 이제 17160의 6으로 정상적으로 뜨고 싶지. 됐어. 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로그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야. 자, 그러면 요거까지만 좀 정리하고 쉬는 시간 다가오니까 조금만 봅시다. 그러면 방금 전에 우리가 요 값을 마이너스 h를 요걸로 바꿨더니 된 거고, 이때 퍼센트 h가 얘가 호스트 IP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잖아, 그지? 자, 이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참조 링크 있어. 이 안에 들어가는 로그 포맷을 전부 다 알려주는 건데, 너무 많다 보니까 내가 따로 좀 정리를 해본 게 있거든. 자, %L 원격 로그인 명이고, %U 하게 되면 원격 사용자의 어서티케이션 제공, 그리고 %T 집어넣으면 시간 형식, 그리고 %R 집어넣게 되면 요청의 첫 번째 줄, %S는 상태. 자, 이런 것처럼 다양한 형태로 로그에 남는 값을 어떤 걸 남길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수정도 가능한 거야. 다만 이거를 바꾸지 말라고 얘기해 주고 싶은 거지.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로그를 분석하는 우리 프로그램도 만들어 봤잖아, 그지? 그래서 이미 표준형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해서 로그들이 전부 다 번역들이 돼 있어.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SOAR이라던가 보안 프로그램들이 그걸 기준으로 얘네들이 다 인식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함부로 내가 마음대로 바꿔버리면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과 호환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저기 은성이처럼 지 멋대로 하는 놈들 있잖아. 저런 애들은 호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때려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에서 이런 로그 정보가 바뀌더라도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바뀌었을 때 얘네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드시 분석하고 결정을 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지? 자,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자, HA 프록시의 설정 파일을 다시 들어왔을 때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지. 부인이 26번째 줄인데,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좀 더 우리가 추가를 하게 되면, 자, 26번째 줄의 내용을 이렇게 붙였을 때, 자, 여기가 무슨 내용이냐. 로그를 남기겠다라는 거고, 자, 남기는 대상은 로컬 호스트가 되는 거지. 자, 여기 127.0.0.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남기는 대상을 이렇게 남길 거고, 그리고 이때 넘기는 정보의 이름을 local2라는 이름으로 넘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알고 넘어가야 될 내용은 바로 이 부분이야. 로그 정보는 언제나 이렇게, 로그 종류에는 디버그,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그 다음 노티스, 그 다음에 워닝, 그 다음에 에러, 그리고 크리티컬, 얼렛, 이멀전시, 이런 친구들이 존재하고 있다. 됐어? 자,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정의를 하면, 요거랑 이제 이어서 가볼게. 이 얘기는 뭐냐면, HA 프록시는 현재 로컬 시스템에 local2라는 이름으로 로그를 넘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 근데 여기서 로컬 시스템이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친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바로 이거야. rsys 로그라고 부른다. rsys 로그 데몬이라고 불러. 그래서 sys로그라고 해서 시스템 로그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면, 자, 나중에 SOR 들어갈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리모트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야. 원격지로 정보를 보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했니? 그래서 자,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렇다면 현재 26번째 줄에 있는 요 설정 값이 있지. 자, 요거를 조금만 더 수정해 볼게. 26번째 줄에 와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칸 띄고, 그러면
등급이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나는 어디부터 할까? 그렇지. 인포 등급부터 해서 다 같이 한번 보내보자. 현재 이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종류는 8가지에 해당하는 8가지라고는 하지만 이멀전시는 보기가 힘들겠지. 그래서 이런 로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인포 등급 이상의 정보를 RCS 로그 데몬으로 전달하겠다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렇다면 우리 RCS 로그에서 얘를 어떻게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RCS 로그 데몬에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다시 얘기해 줄게. HA 프록시는 현재 자신의 로그를 RCS 로그 데몬에게 보내고 있는 거야. 근데 RCS 로그 데몬이 이걸 지금 안 받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는 여기 인포까지만 줄게. 이거 없으면 다 보내는 거고, 인포라고 넣었으니까 인포 이상 등급만 보내겠다는 얘기가 된 거야. 그래서 얘는 뭐 이렇게 해서 세팅해주고 뭐 리스타트 한번 해주면 되지. 그래서 HA 프록시의 설정을 로그 값을 남기는데 사실은 HA 프록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미 켜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CD ETC에 RCS 로그 얘는 잠깐만 VIM ETC에 RCS 로그 컴프 CONF 파일까지 가보자. 얘가 RCS 로그 데몬의 설정 파일이거든. 그래서 얘를 좀 열어보게 되면 엔터 쳐봤더니 이렇게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더라 라는 거야. 좀 더 축소해서 보면 이렇게 여러가지 값들이 들어가 있거든. 이해됐어?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기 값을 조금 보면 이게 값이 있는 거라 여기 좀 찾아볼게. 여기서 하면 되겠다. 자, 여기 조금 내려오게 되면 provide UDP가 돼 있어야 되거든. 자, 여기 있네. 지금 32번째 줄, 33번째 줄에 오게 되면 보이니? 자, 이 부분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정보를 보낼 때 사용하는 포트가 514번 포트를 많이 써. 514번 포트. 그래서 RCS 로그에서 그 514번 포트를 열어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버전이 달라져가지고 잠깐만, 내가 혹시라도 헷갈릴까봐. 자, 일단 내부 동작이니까 UDP 포트 514번을 열었고, 연 상태에서 넘어가 보자. 자, 그러면 이게 그 언로우 샌더까지 가져야 되는데 이게 따로 없어서 여기다 추가해 볼게. 자, 얘를 이게 옵션이 달라지니까 무지하게 헷갈리네. 그러면 요거는 맞을 거고 요거까지는 맞고, 자, 일단은 여기는 패스하고 내가 확인한 다음에 할게. 지금 옵션이 달라져 가지고. 자, 내려와서 봅시다. 일단 514번 열어놓은 상태고, 이 밑에 룰즈가 있지, 룰즈. 자, 룰즈 부분에 와서 보게 되면 여기에 커널.asterisk 별점 인포 메일 어서티케이션 프리빌리지 크론 막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봐봐, 바의 로그에 메시지라고 돼 있지. 즉 외부에서 어떤 로그들이 들어오는데 이런 키워드를 갖고 들어오는 로그는 여기에다 남겨라. 그리고 자, 이렇게 들어오는 애는 여기다가 남겨라. 메일.점 아스타리스크 들어와,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남겨. 이런 식으로 설정들이 돼 있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세팅을 해줘야 될 애는 누구냐면, 자, 뭐 다른 애들은 기존에 있는 애들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한 요쯤에 와서 여기 마지막에다가 하나 추가해 보자. 자, 여기 69번째 줄이 되는데 여기다가 샵 하나 넣어주고 HA 프록시라고 해서 한번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주석 제거 후 여기에다가
local2.asterisk라고 붙여보자. local2.asterisk 이게 뭐지? 아까 HA 프록시 그렇지. HA 프록시에서 local2라는 이름으로 보냈었지? 바꿔도 되는데 그냥 있는 값 쓰는 거야 우리는. 자, 그러면 이렇게 탭을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다가 슬러시 바에다가 로그에다가 ha proxy.log라고 써주면 느낌 이해됐니? 자, 이 내용이 바로 여기에 저장된다는 얘기인 거지. 자, 종료하고 저장 종료해 주시고 시스템 컨트롤 리스타트 그리고 rsys 로그 데몬 D를 빼 로그까지 해주고 HA 프록시는 이미 우리가 다 리스타트 해놓은 상태잖아. 그럼 이제 확인해 봅시다. 테일 -f 바의 로그에 HA 프록시라고 하게 되면 HA 프록시 잠시 리스타트 좀 할게. 로그 파일이 안 생겨있다. HA 프록시 로그가 생성이 돼야 파일이 생성되거든. 그래서 이거 껐다 킨 이유는 리로드의 개념이 아니라 HA 프록시의 로그가 발생하게 만든 거야. 그래서 테일 -f의 바의 로그에 맞지 않아? HA proxy.log라고 해서 만들면 엔터 쳤을 때 로그 파일이 생성된 걸 볼 수 있지?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와서 이제 아까 그 만들어 놓은 거에 F5를 누르면 F5를 누를 때마다 얘가 6번한테 들어와서 백엔드 서버 자 U24 칼리 아까 만들어 놨던 애들이지? 누구한테 전달됐는지 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까지. 참 쉽지?